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이번 한 주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스터디방에서 좋은 결과들 계속해서 저희 게시물에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공부하시는 기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카데미 너무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어, 오늘 경기들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농구, 남자 농구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서울 SK 대 KT 소니폼입니다. 서울 SK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승 8패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원주 DB 상대로 패배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아쉬웠습니다. 3점 차 패배고요. 어, 지금 현재 원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동점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순간 알바노에게 3점포를 허용하면서 아쉽게 패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내내 세트 플레이 완성도는 높았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서 상대에게 속공을 많이 허용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KT 소니폼입니다. 직전 경기 현재 8승 7패고요. 창원 LG 상대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패배한 상황이고요. 아이지아 힉스가 15득점, 4리바운드로 분전하긴 했는데 이 후반 들어서 턴오버,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서 점수차가 벌어졌고 앞으로 이 김선영 앞으로 최소 두세 경기가 복귀까지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곽도 좀 많이 터지지 않고 팀워크도 좀 흔들렸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외곽 수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요. 세컨 찬스 연달아 허용하면서 이 턴오버로 인한 실점, 골 및 실수, 외곽 부진까지 겹치면서 추격의 흐름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의견 드려보면 이 서울 SK 최근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긴 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원희를 중심으로 한 세트 플레이 완성도 높았고 이 리바운드, 턴오버 관리에서도 안정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서는 서울 SK의 승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큰 점수차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승호패 구간의 5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저녁 경기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새벽에 이제 월드컵 예선이 있는데요. 새벽까지 한번 우리 또 스터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수강생 토토 아카데미 방송 시청해주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자 농구입니다. 하나은행 대 우리은행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첫 경기죠. 그래서 지난 시즌 얘기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하나은행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범 감독 체제에서 정규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이 핵심 가드 김시온이 부상 후유증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발목 수술 이후 복귀한 지난해 출전 시간도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베테랑이 김정은의 노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노화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 양인영의 건강을 되찾은 상황이고요. 이 BNK에서 우승을 경험한 아시아 쿼터 1순위로 영입한 이이지마 사키가 아마 오늘 팀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맡고 수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은행입니다. 여자 농구의 전통의 강호고요. 단단한 조직력, 강한 수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블록 모든 부문에서 존재감 보여주는 이 김단비 그리고 이명관이 팀의 중심이 돼서 이번 시즌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강계리가 새롭게 합류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지난 시즌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전통적으로 강한 수비와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유지하고 있는 우리은행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다 보니까 요것도 승호패 구간 요 5점 차 이내 승부가 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기 시작 전까지 보셔야 되니까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김조교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아직까지 전문가 타이틀을 받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라고 제가 스터디방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 대 안도라 월드컵. 이거는 월드컵 예선은 아니고 A매치 경기네요. A매치 경기고요. 이 경기 전반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음, 아마도 이 전술 완성도라든지 이 간격 관리 능력 그리고 이 하프 스페이스 활용해서 누가 봐도 양 팀의 격차가 뚜렷한 A매치 아닌가 싶습니다. 핀란드 이미 3백 구조에서 안정감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원도 잘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포위 안팔로를 축으로 이 전방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정석적인 빌드업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이 안도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좀 깊게 내리고 있는 자사이 블록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핀란드는 이 안도라의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놓치지 않고 포이안팔로에게 연결되는 라스트 패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득점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핀란드가 점유율이라든지 슈팅에서도 모두 앞서는 방향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핀란드에서 홈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핀란드가 얼마나 일찍 선제골을 만들고 몇 골을 더 넣었냐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승 보고 있고요. 1마인까지 찍히면 1마인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 잡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5 기준점 잡고 오버까지도 한번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드컵 예선 체코 대 지브롤터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처음부터 너무 빌드업 그리고 전술 뭐 선수들의 역량 모두 격차가 벌어져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체코 같은 경우는 수책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통해 템포를 잡고 있고요. 이 공의 첫 방향까지 정확히 설정하면서 경기 흐름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수책에서 중원에서 전진 패스 선택하는 순간 이 체코의 세르니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페넨트레이션으로 1차 수비를 지브롤터의 수비를 흔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문전 박스 안에서도 체코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체코의 점유율도 더 올라갈 거고 슈팅 그다음에 뭐 위험 지역 침투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체코가 압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브롤터는 아무래도 수비적인 약점, 전력적 약점 때문에 상대에게 슈팅이라든지 어시스트 이렇게 많이 허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코의 승 보고 있고요. 요것도 1마인까지도 같이 보면서 요것도 2.5 기준 잡히면 오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월드컵 예선입니다. 북아일랜드인데 룩셈부르크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좀 예상을 해보면 룩셈부르크 이 밀집 수비를 두텁게 깔아두고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측면에 원투 패스라든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전술적 상성이 좀 드러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홈에서 본인들의 장점인 3-4-3에 극대화하면서 측면, 윙포워드 그리고 윙백이 터치라인 타고 올라가면서 이 짧은 패스 주고받고 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패턴 반복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빌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 타이밍 맞춰서 전진 패스를 잘 찔러 넣으면 프라이스라든지 스미스가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라인 사이에 끼어드는 움직임으로 박스한 슈팅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전력이 있다, 전술적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파이브백 구조를 유지하긴 하는데 윙백이 전진했을 때 센터백이 측면까지 넓게 커버해야 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프 스페이스가 반대로 비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전개에서도 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탈압박 이후에 곧바로 측면 볼 전개도 잘하고 이 룩셈부르크의 수비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상대의 체력을 꾸준히 소모시킬 수 있는 전술적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이 북아일랜드 압박 강도 유지하면서 측면 템포까지 가져가면 리드 지켜가면서 좋은 흐름,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의 승 보고 있고요. 기준점 이것도 1마일까지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5백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북아일랜드의 승 보면서 2.5 기준 잡고 언더까지도 같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월드컵 예선입니다. 몬테네그로 대 크로아티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다들 크로아티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크로아티아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크로아티아를 조금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요. 저희 같이 공부하실 분들도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두 팀의 경기는 이 몬테네그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려냐 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냐 없냐 이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이 포백과 이 역습 루트가 얼마나 잘 작동하냐 이렇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몬테네그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오스마이치를 중심으로 한 전방 포스트 플레이라 라둘로비치, 아지치의 이선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 숫자 또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겠지만 이 빌드업 단계에서 전진 패스 각이 막히는 이런 약점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로아티아 같은 현재 포백 가져가고 있는데 라인을 굳이 올리지 않고도 이 미드필드 지역에서부터 경기 흐름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디미르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 묶어주는 역할을 통해서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비 입장에서는 페리시치의 침투 그리고 크라마리치의 패스 라인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몬테네그로가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크로아티아의 역습 한 방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단순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역습만 노리는 팀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볼을 돌리면서 템포도 낮추고 조율할 줄 아는 그리고 몬테네그로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킬 줄 아는 전력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험이라든지 조직력, 포지션과 간격 관리에서 이 노련함이 크로아티아에게 조금 더 승리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토 아카데미에선 크로아티아 승 보고 있고요. 1마일까지도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좀 점수는 언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월드컵 예선입니다. 몰타 대 폴란드 대 몰타 경기입니다. 현재 이 몰타 같은 경우는 4-3-3 구조 유지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이 포백과 중원 사이 거리 조절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상대에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조금 아쉬운 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폴란드는 이 스지만스키를 중심으로 한 중원 그리고 이선 사이에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이 스비데르스키와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으로 이 페널티 박스 측면 쪽 하프 스페이스를 끊임없이 두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박스 근처에서 이 폴란드 짧은 패스 원투 패턴이 시작되면 이 몰타 수비는 따라가는 수비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는 이 주자를 놓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롱볼을 보낼 필요 없고 짧은 터치하면서 최대한 많은 볼 터치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풀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예상해 보면 몰타가 버티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이 폴란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패턴 플레이를 가져가냐, 세트 피스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득점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가 원하는 방향대로 스코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1마인 잡히겠죠. 1마인 승도 보고 있고, 폴란드 승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음, 3.5 기준점 잡힐 것 같은데 언더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월드컵 예선입니다. 독일 대 슬로바키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좀 체급차가 나기 때문에 좀 쉽게 보시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독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 고레츠카와 이 더블 볼란치 라인이 중원 템포를 장악하면서 이 짧은 패스 이어가면서 상대팀을 압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그나브리 같은 경우 측면에서 출발해서 이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잘 파고들 수 있을 것 같고 이 풀백과 오버래핑 활용해서 이 사이드 채널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볼테마드는 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공간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면서 다시 이선으로 공을 내리고 상대팀의 3백 시선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공격 기회를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독일의 경우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 플레이 워낙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상대 수비 시선 교란시키면서 오프사이드 트랩도 잘 돌파해 들어가는 무브먼트 역시도 위협적인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좀 요약하면 전방 압박 그리고 빠른 역압박까지 독일 잘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공수 전환 구간까지 완전히 장악하면 슬로바키아 수비에 매달리는 시간 길어지고 이 경기도 독일이 얼마나 골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마인까지 일단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3.5 좌표도 오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새벽 축구 마지막 예선이네요. 네덜란드 대 리투아니아 대 네덜란드 경기입니다. 이쯤에서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저희 언제든지 저희 영상 올라가는 대로 바로바로 어, 알람 가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는 하실 수 없는 저희 모든 경기 커버를 어, 우리 스터디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김조교가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난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정말 진지하게 멀리 오래 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저희 스터디방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참고하셔서 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네덜란드 대 리투아니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뭐 크게 네덜란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대용이 최후방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서 탈압박도 풀어내면서 다시 전진하면서 이 데파이랑 각포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 성격의 패스를 공격하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비랑 공격 사이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미드필더가 중심에 서면 상대팀이 누가 되든 이 상대의 중원 라인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점유율도 충분히 높게 가져가고 슈팅 숫자에서도 충분히 일방적인 우위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죄송합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안 컵백
세트피스, 세컨볼 슈팅 등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 찬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정신없는 수비를 강요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덜란드의 일방적인 공격 흐름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경기 조금 뭐 전술적인 상성, 뭐 개인 기량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모두 종합했을 때 네덜란드가 승리한다라고 보시는 게 대부분인데, 음, 물론 스포츠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변수가 아니라 거의 악재겠죠. 뭔가 이거는 재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박스 투 박스 리듬, 전술 완성도, 이 부분에서도 모두 한 수 위에 있는 네덜란드 당연히 승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 보고 있고 1마일까지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도 3.5 좌표도 오버 배당만 적당히 뛰면 소액으로 한번 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에 100%라는 결과는 없습니다. 항상 만들어 놓으시고 같이 저희 좋은 결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7일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였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